2006년 7월 9일 광주의 한 응급실에서 의료진들이 술렁였다. 20살 청년이 의식을 잃은 채 실려왔는데 그의 입술은 검푸르게 변해 있었고 호흡은 가빠져 있었다. 어머니는 울먹이며 말했다. 그냥 콜라 한 모금 마셨을 뿐인데요. 의사들은 당황했다. 콜라 한 모금으로 이런 증상이 나타날 리 없었다. 하지만 혈액검사 결과는 모든 이의 예상을 뒤엎었다. 청년의 혈액에서 그라목손이 검출된 것이다. 해독제가 없는 맹독성 제초제가. 그 콜라는 어떻게 독이 되었을까? 사건의 시작은 9일 전이었다. 2006년 7월 1일 코카콜라 코리아 본사에 한 통의 협박 메일이 도착했다. 20억 원을 준비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귀하의 제품에 그라목손을 넣어 유통시키겠습니다. 담당 직원은 처음에는 장난으로 여겼다. 하지만 다음 날, 그리고 그 다음 날도 같은 내용의 협박장이 계속 도착했다. 코카콜라 측은 내부 회의를 거쳐 한 가지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 소비자들에게는 알리지 않기로 한 것이다. 범인은 교묘했다. 협박장에는 구체적인 계획이 담겨 있었다. 어떤 지역에 어떤 매장에 독이든 콜라를 배치할 것인지, 언제 실행에 옮길 것인지까지. 7월 5일 전남 화순의 한 슈퍼마켓. 점주 김 씨는 평소와 다름없이 진열대를 정리하고 있었다. 코카콜라 냉장고 안에는 새로 들어온 콜라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다. 하지만 그중 몇 병에는 보이지 않는 구멍이 뚫려 있었다. 주사바늘 굵기만 한, 거의 알아볼 수 없는. 그 구멍으로 무엇이 들어갔을까? 담양의 한 식당에도 마찬가지였다. 사장 박 씨는 손님들이 시원한 콜라를 마시며 더위를 식히는 모습을 보며 뿌듯해했다. 하지만 그는 몰랐다. 냉장고 안에 죽음이 숨어 있다는 것을. 코카콜라 본사에서는 연일 긴급회의가 열렸다. 법무팀, 홍보팀, 경영진이 모여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하지만 결론은 한결같았다. 조용히 해결하자. 하지만 그들이 간과한 것이 있었다. 7월 7일 담양의 한 식당에서 60대 여성이 아들을 위해 콜라를 주문했다. 평소 콜라를 좋아하는 아들을 위한 작은 배려였다. 그 여성은 콜라 한 병을 집에 가져갔다. 이틀 후 그녀의 아들은 병원 응급실에 실려갔다. 정체 그라목손. 농민들이 잡초를 제거하기 위해 사용하는 제초제다. 하지만 이 화학물질에는 무서운 비밀이 있다. 단 5ml만 섭취해도 인간은 죽음에 이를 수 있다. 더 무서운 것은 해독제가 없다는 사실이다. 그라목손이 인체에 들어가면 먼저 입과 목이 타는 듯한 느낌을 준다. 이어서 구토와 설사가 시작된다. 하지만 진짜 공포는 이틀에서 3일 후에 시작된다. 폐섬유화가 진행되면서 호흡곤란이 온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서서히 질식사한다. 왜 하필 그라목손이었을까? 범인이 선택한 이유는 간단했다. 구하기 쉽고 소량으로도 치명적이며 냄새나 맛으로 쉽게 구별되지 않는다. 그리고 무엇보다 해독제가 없어 발견되더라도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온다. 공포의 확산 7월 9일 광주 응급실에 혈액검사 결과가 나온 후 상황은 급변했다. 의료진은 즉시 코카콜라 본사에 연락했다. 경찰도 수사에 박차를 가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었다. 언론이 사건을 보도하기 시작했고 시민들 사이에서는 공포가 확산되었다. 편의점에서 콜라를 집어드는 손님들은 병을 이리저리 살펴보며 의심스러운 구멍이 없는지 확인했다. 혹시 내가 마신 콜라도? 전국의 응급실에는 콜라를 마신 후 이상 증세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대부분은 심리적 요인이었지만 의료진들은 모든 환자를 정밀 검사해야 했다. 범인은 어디에 있을까? 수사대는 밤을 새며 범인의 흔적을 추적했다. 70여 차례의 협박 메시지에서 패턴을 찾아냈다. IP 주소, 접속 시간, 문체 분석까지. 범인은 자신이 똑똑하다고 생각했다. 인터넷 카페, PC방을 전전하며 메시지를 보냈다. 하지만 그는 한 가지를 놓쳤다. 디지털 세상에서는 모든 것이 기록된다는 사실을. 수사관들은 CCTV 영상을 분석했다. 화순과 담양의 매장 주변 카메라들을 샅샅이 뒤졌다. 그리고 마침내 발견했다. 한 여성이 매장에 들어가 콜라 냉장고 앞에서 수상한 행동을 하는 모습을. 그 여성은 누구였을까? 나로 범인의 정체 김모 씨, 40대 여성, 평범한 가정주부였다. 두 아이의 어머니이자 남편을 뒷바라지하는 아내. 하지만 그녀의 삶은 평범하지 않았다. 남편의 사업 실패로 가정 경제는 파탄났다.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아이들의 교육비조차 감당하기 어려워졌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녀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20억만 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텐데. 그녀는 인터넷에서 그라목손의 독성에 대해 조사했다. 주사기로 콜라병에 주입하는 방법도 연구했다. 그리고 마침내 실행에 옮겼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다. 자신의 행동이 한 청년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릴 줄은. 7월 12일 새벽, 경찰이 김 씨의 집을 포위했다. 그녀는 저항 없이 체포되었다. 수사실에서 그녀는 모든 것을 자백했다. 미안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사람이 다칠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다. 광주의 청년은 여전히 중환자실에서 생사를 오가고 있었다. 그라목손 중독으로 인한 폐 손상이 심각했다. 수사관들은 그녀의 집에서 남은 그라목손과 주사기를 발견했다. 그리고 20억 원을 요구한 협박장의 초안들도. 사건이 마무리되면서 또 다른 논란이 시작되었다. 코카콜라의 대응 방식에 대한 비판이었다. 회사는 첫 협박장을 받은 지 9일 만에 사실을 공개했다. 그 사이 독이 든 콜라가 시중에 유통되고 있었는데도 소비자들에게는 아무런 경고가 없었다. 실제 피해자가 발생하고 나서야 뒤늦게 리콜을 시작했다. 기업 이미지보다 소비자 안전이 우선이어야 했다. 시민단체와 언론의 비판이 쏟아졌다. 코카콜라 측은 사과했지만 이미 신뢰는 크게 훼손된 후였다. 그 이후 김 씨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그녀는 법정에서 다시 한번 사과했지만 피해자와 가족들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다. 광주의 청년은 기적적으로 회복했다. 하지만 폐기능 저하로 인한 후유증은 평생 안고 가야 했다. 그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말했다. 그날 이후로 콜라는 물론이고 어떤 음료도 마시기 전에 한 번씩 의심하게 됩니다. 이게 정말 안전한 건지. 이 사건은 한국 사회에 큰 교훈을 남겼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 위기 대응 방식, 그리고 무엇보다 일반 시민들의 안전의식 개선의 필요성을 일깨워 주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질문은 여전히 남아있다. 과연 우리가 매일 마시는 음료수, 먹는 음식들이 정말 안전한 걸까? 그리고 위기 상황에서 기업들은 이익보다 소비자 안전을 우선시할 수 있을까? 2006년 여름, 독이 든 콜라 한 병이 던진 질문들은 아직도 우리 사회에 유효하다. 그리고 언제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도 하다. 우리는 준비되어 있는가?